화려함을 덮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오행의 전성시대가, 경금은 전성시대가, 당유자 전성, 그죠? 유자고, 장생하는 게 사회 장생하고, 축에 이제 묘하고, 그게 이제, 생하고, 왕하고, 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십니다. 별칭이, 인호술생은 술이 화개살, 사유축생들은 축이 화개살, 신자진생들은 진이 화개살, 해묘미생들은 미가 화개살. 별칭은 자문기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의논할 상대가 화개살 띠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개살 띠는요 옛날에 한번 망했다니까. 완전히 한번 망해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뭡니까? 그 경험에 의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거든. 과거에 망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화개살 입장한테 물어보면 그걸 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화개살 띠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그렇지. 그 과거의 아들이 전생에 한번 망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개살 띠한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지금 이러는데 모르겠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화기살이죠. 그 옛날에 궁궐에 내당마님이 어딥니까? 저 화개살 절에, 화개살 방향에, 자기 띠 방향에 절에 스님한테 가거든. 스님한테 가갖고, 스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의논하는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자문기간, 자문기간,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학예 방향에, 내가 공부하다가 어디 어렵게 막히거나, 공부에 대해서 뭔가 의논하거나 자문을 딱 구하려면, 학예 띠의 교수님이라든지, 학예 띠의 방향에 있는 어떤, 그런 공부 관련해 있는 어떤 그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찾아서 해결을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별칭은 자문관으로 보고 의미로는 재충전, 재장전을 위한 기계의 땅이다. 화기는 12신살에서 마지막의 자리인 동시에 새롭게 시작을 열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끝도 되고 시작도 되는 자리라서 곧 그 반복, 왕복의 뜻을 많이 가지는 인자입니다. 그리고 화기살이나 과거에 화려하고 왕성했던 전성시절을 마무리하고 재기복귀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작 무대를 위한 휴식처이자 재활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먼 객지에서 고생 끝에 정든 부모와 동향인이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에너지 축적의 기회로 삼는다는 뜻이다. 삼합의 종착점이자 곧 출발점이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밥솥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책을 닫았다가 펼쳤다가 하는 식의 반복 왕복의 뜻이 있는 것으로 재생창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그리고 몰락한 선대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 화개살지는 인묘지로서 술토에는 화가 인묘되는 인묘지고 축토는 금을 인묘, 진에서는 술을 인묘, 미토는 목을 인묘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글자들 속성이 우리가 뭐 만약에 올해 충년이지 않습니까? 충년이면은 이게 화계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화계 작용은 옛 과거, 조상, 또 동향인 어떤 옛날 묵었던 일들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호적, 족보, 무덤, 손질, 이장, 고향 땅 보수, 수리, 증축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저도 올해 충년이 오니까
중년에 와가지고, 뭐 어떤 일로 인해서, 할아버님 그 재적 등본을 떼가지고 그 서류를 이제 이렇게 확 관찰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 그리고 또 상담을 어떤 분하고 했는데, 이제 옛날에 사두었던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도 상담도 이 축달이었죠. 그죠? 축달에, 축년에 이렇게 이어서 사건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막 옛날 뭐 형님, 옛날 친구 뭐 갑자기 연락 오랫동안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인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축에 대한 화계에 대한 무상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흉신이라면 뭡니까? 안 좋은 일이나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되고 이게 좋은 글자 같으면은 이제 이게 나한테 좋아지는 쪽으로 오는 거죠. 그게 나쁘게 작용하면 뭐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혼자 사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남편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남편이 나타나 10년 동안 안 보이던 남편이 이런 화계 흉신으로 작용했을 게 나타나서 1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재산 대놔라, 돈 내놔라, 뭐 유산 때문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이 글자가 흉신이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진술충미년생이며 화람이 끝내는 인자로 옛 조상의 가온한 우명으로 본인이 재건, 복구, 수정, 손질하도록 태어난 사람으로 선대 고향의 인연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화계살의 이제 길자경입니다. 그래서 1번 다중성, 종합성, 복합성 인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보통 뭐 종합건설, 종합백화점, 뭐 종합시장,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제 쓰이는 겁니다. 인자로서 여러 가지 일이나 다중적 인간관계를 통해 교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적, 사회적, 인간적 교류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 행위를 지식 쌓는데 잘 활용하면 두뇌 발전과 기억력 발달로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학, 학술, 교육, 연구, 개발, 종교, 철학, 심리, 고전, 고고학, 예술, 예능 방면에 인연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형의 금전, 물건, 물품의 보관, 재생 창고이며 무형으로는 지식, 정보, 정신건강의 보관, 재생 창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비밀이 탄로나지 않게 잘 숨겨준다. 물론 나의 비밀도 공개되지 않게 잘 숨겨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방향, 물론 반환살도 못 찾아. 반환살도 못 찾는데 이 화계살도 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잘 들키지 않고 이제 비밀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화계살이 길신이면은 과거 일어났던 집 안팎의 일이나 인간관계 인연이 재반복 차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휴직하는 사람들은 복직하며 휴업은 복업이 되고 휴학생들은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간 재기 활동이나 결합 및 재혼은 화계살자끼리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계살에 대한 이제 흉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험은 실제 건물입니다. 자, 첫 번째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으로 불안정 분야에 특히 금전 투자, 투기 동업에 가담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에 가담하면 속전속패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계살 입자의 식상 인묘는 특히 건강을 이제 잃고 재성 인묘는 금전 재산을 잃고 관성 인묘는 직장과 명예를 잃고 인성 인묘는 계약이나 약속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비겁 인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잃은 꼴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음흉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 뭔 비밀이 그렇게 많노? 그리고 기중품과 돈이 어디다 다 숨겨놨노? 자, 니만 알고 있지 말고 나도 좀 알려주라. 그래, 이게 이제 화계살이나 진술충미가 많게 되면 상대로부터 그렇게 봅니다. 진짜 그 뭐랄까, 사람이 참 촉이 빠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술충미들은 얘기를 잘 안 한다고, 오픈을. 다 감춰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이제 의심이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거지. 말 좀 해라, 말 좀 이래. 1번, 그 작든 크든 과거에 알았던, 다쳤던 질병이 재발생하거나 안 좋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흉신 같으면. 옛날에 암 수술했는데, 그죠? 다 해놨더만 축에 오래 또 그 부위가 발생돼가지고 또 뭔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돼. 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띠와 같은 화계살 아이를 출생했을 때는 분명 그 부모는 이전의 상태에서 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이의 출생 이전에 매사 부진했다는 사실이 전제로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은 화계살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이전의 사건이 재발생되거나 과거의 일로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도 화계살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연에 의해서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옛날 일이 자꾸 나오는 거야. 옛날 일이 붉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에게 반복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공부도 잘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흉신으로 작용되면 공부량이 부족해서 재복습이나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학습 장애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흉신인가 모르겠는데 충전이 되니까 옛날에 그 10몇 년 전이요. 15년 전에 그 처음 그 책 있잖아요. 내가 처음 그 명량이 입문했을 때 그 가장 먼저 있잖아요. 이거 화계무상이잖아. 과거의 애과에 책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물론 이제 이 명리학이 재반복을 한 건 맞는데 특히 이제 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한테는 편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에 관해서 내가 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옛적에 내가 배웠던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뭔가 반복하는 행위를 하더라는 얘기지. 그런 일들이네. 그때는 진짜 한문이 이래서 막 써 있으니까 이 막 이해도 안 되고 뭐 그 한자에 사전 찾아가면서 토달아가지고 이 적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때는 그래서 공부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책을 이제 보니까 이제 한자가 다 보이는 거지. 이 한자가 그 당시에는 많이 찾아가지고 막 기입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자 보면 이 철학 용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보고 이제 이해가 이제 되지. 새삼스럽더라고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깥 세상의 출입 제한으로 자칫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지는 밤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이게 화계살, 원래 진술충미라는 게 좀 그래요. 좀 출입 제한이 좀 많이 돼. 좀 깝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신 또 뭐 깝깝하더라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는 또 좋은 인정. 그리고 화계살 방향이죠. 화계살 방향에는 첫 번째, 화계살 방향의 유무형의 것들이 재반복과 재생이 용이한 것으로 변경이 아주 잦은 곳이며 고쳐 써야 할 것이 놓이게 된다. 아까 사지도 그랬잖아요. 병사지 묘지. 사도 중고품이 됐고, 그지? 묘지도 중고품이 된 거나 완전히 이제 못 쓰고 막 이제 탁 접어야 되는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지. 산호도 마찬가지잖아요. 화계에 운이 오면 뭐 내가 이제 화계에 임묘된다 그러거든요. 임묘. 그래서 임묘되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관 속에 이제 묻혀서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것도 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이 피로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이용할 그 베개나 목침 등이 놓여 있거나 그걸 베야 되거나 그러한 휴식 공간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인 거죠. 세 번째는 화개살 방향이는 재건 복귀에 도움이 되거나 자문을 줄 사람이다. 네 번째는 내가 사용하다 오래 낡아서 잠시 이용해야 할 보관 창고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화개살에 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운 해석할 때 잘 하시면 돼요. 제일 큰 특징이 올해 과거의 일이 일어날 거대 이러면 뭐 과거의 일로 뭔가 시달릴 거대 아니면 과거의 일이 생겨서 아니 인연이 생길 것이대. 예, 그죠? 일치 있잖아. 올해 그런 일들이 올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축되니까 축축이. 예, 축달에 많이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축달에. 지난달에.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